새빨간 수익의 맛을 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빨간맛 키워드 박하윤입니다. 이 시간 국내 시장을 뜨겁게 달굴 빨간맛 키워드를 쏙쏙 꼽아서 이슈에 따라 주목할 만한 종목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빨간맛 키워드로 우리들의 계좌를 책임져 주실 돌파 매매의 달인 최수찬 고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기분 좋게 안녕하시냐고 묻긴 했지만, 네. 시장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제가 제 계좌를 봤더니 사실 다 팔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이 빨간 맛의 효과를 못 보셨군요. 네, 아직 네. 못 본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가는 건 아닌지 약간 우려스러운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죠? 네, 오늘 이제 제가 조금 표정이 어두울 수도 있는데, 네. 어둡다기보다는 좀 진중하게 제가 오늘 방송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박하연 앵커가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대변해서 그렇게 표현해서 비유를 해서, 계좌가 팔았다라고 한 것 같은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올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즐겁진 않을 거예요. 대다수가 좀 답답함을 호소하거나 날씨가 찜통 더위처럼 내 계좌가 뭔가 폭발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꽉 찜통에 네. 갇혀 있는 느낌일 건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발언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데 네. 받아들여 주지 못한다면 향후에 조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핵심 VOD도 준비도 많이 했고 이 시간에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귀 쫑긋 세우셔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계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또 오늘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투자 핵심 VOD로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디테일하게 좀 짧게 설명 요약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더 충분한 상세 설명을 해놨으니까 핵심 VOD를 꼭 통해서 올 여름 나기 이거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샵 8338번으로 최수창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이 투자 핵심 VOD가 공개가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아까 팔았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이 종목을 놓쳐서인 것 같습니다. 디오. 아, 지난주에 알려주신 디오랑 네. 고려아연은 진짜 잘 가더라고요. 네, 이런 맞습니다. 종목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해 주실 거죠? 네, 오늘 또 공개가 되고요. 네. 그다음 오늘 키워드가 두 개잖아요. 네. 푸드나무 무슨 나무냐? 오렌지 나무냐?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푸드나무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 핵심의 내용도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최수창을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이것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빨간맛 키워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핫하게 달군 빨간맛 키워드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현금 확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 하락하고 있는 시장인데 고수님의 선택은 현금 확보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좀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뭐 확률이 이래요라고 설명을 하는 게 네. 일반적인 방송용이에요. 근데 저는 조심스럽지만 제가 본 것에 대한 뷰가 뭐 기간을 정해놓고 요 기간까지는 이럴 겁니다. 그래서 확률을 정확히 본 게 있어서 그 얘기를 정확히 좀 꼭 찍어서 말씀드리면 정확히 보셨나요? 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증시 계속 올라왔잖아요. 쉬지 않고 올라왔는데 잠시 쉬었으면 하는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나 잡아봐라 하면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갔던 증시였죠. 5월달, 6월달에. 일반적으로 5월달에는 차익매물이 나오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나 잡아봐라 하면서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흔들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요. 대외적으로 몇 가지 변수도 찾아보고 기술적인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볼 텐데 첫 번째, 대외적으로는요. 국내 코로나에 대한 이 재확산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는 무서웠죠. 네. 겁이 났죠. 그렇죠. 예, 사망자가 나오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처할 방법이 없고 백신이나 이런 거 전혀 없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병했을 때보다. 그러면 더 무서워야 되는데 뭐랄까 한 1년 반 정도, 2년 가깝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적응이 돼서 뭐 두려움보다는 익숙해진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안고 간다고 해야 되나요? 익숙함 때문에 지금은 방역이 좀 느슨해졌거든요. 네. 허나 백신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의학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증시 상황에서는 결국 두 번째 코로나 재유행이 이스라엘이라든가 영국을 보면서 선진사회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나 국내 지금 사회 현상을 봤을 때 이제 재유행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좀 불가피하다고 봐요. 1차 때처럼 다 꽁꽁 숨어가지고 안 나오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또 증시에 반영이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일정 부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는 국내 상황만 보다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확진자가 나와도 방역을 하면 그전에는 그래 한번 참고 가자. 근데 지금은 경제활동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4분의 1에 정확히 말하면 30% 가까운 자영업자분들이 더 이상의 방역 단계에서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방역 단계를 4단계 이렇게 올리지 않더라도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각 개인들이 뭐 외출이라든가 이런 거 자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 결국 코로나의 재유행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함으로써 내수 소비도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내수주들도 3, 4, 5월 달에 올라왔는데 상반기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위축될 것이다.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진 않겠지만 작년 상반기처럼 일시적으로라도 뭐 살짝이라도 뭐 한 분기 정도 몇 개월이라도 경기 위축에 대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별로 그런 기사를 쓰는 데는 없습니다만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1970년대 석유파동 있을 때입니다. 그때 외에는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그린스펀 시절에 1990년도 이런 얘기 나왔지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없습니다. 석유파동 때 외에는. 근데 지금 아직은 얘기는 없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코로나 재유행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증시가 좀 흔들리면 물가 상승은 나온 상태에서 소비 둔화 우려에 따라서 언론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것이 증시에 또 반영이 되는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심리 위축을 좀 주지 않을까. 또다시 악재가 되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심리적으로 악재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달러 강세 요인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달러 강세 요인은 기준금리 인상 얘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럼 뭐라고 보시나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코로나에서 해방되는 그 시점, 전 세계에서 뭐 파월 의장이 됐던 뭐 FDA가 됐던 어디서든 선진사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해방된 마스크 다 벗고 자유롭게 활동합시다. 경제활동.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버냉키 시절을 보면 돼요. 버냉키 시절에 그렇게 통화정책 막 하니까 이거 부채 버블 심각하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돈을 더 퍼붓습니다. 5% 트위스트 해가지고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기준금리는 무려 08년도, 09년도 기준금리 인하했습니다만 2015년도 12월 달까지 기준금리 인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파월 의장이 그때처럼 똑같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의 참여자들은 말도 많고 올리지 않겠냐 얘기하겠습니다만 파월 의장 FOMC는 쉽게 인상에 나서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부적으로 좀 올이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증시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기술적 이유는 이제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봐주시는 건가요? 네, 자료를 하나씩 보면서 드리겠는데 첫 번째 제 차트를 하나 잠깐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상 이거 지금 잡아주시면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위평이 외바닥에서 처음으로 종가를 회복한 이 시점 네. 작년 5월이거든요. 네. 종가를 회복한 시점에서 단 한 번도 5위평 이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올해 들어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잖아요. 올해 내내 상반기 내내 양봉 나온. 그러니까 양봉에 여러분이 횟수를 찾아보면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횟수를 찾아보면 나와요. 최장 기간인 거. 그래서 저는 5위평의 종가 이탈하는 음봉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계속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서도 적극적으로 대형주를 잡을 때가 아니라 개별주 매매만 할 때다. 이 말씀 드렸는데 이번 달에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이번 달에 음봉으로 나올 것은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근데 종가 이탈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도 조금 아슬아슬하네요. 그쵸. 근데 제가 오늘 더 세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들이 많아요. 어떤 게 지금부터 있을까요? 이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환율인데요.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면 자
경기 선행지수를 먼저 보면요. 경기 선행지수를 한국은행 통계청에 가시면 볼 수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가 103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과거의 통계 기록상 과열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4월달, 5월달 103은 연속으로 초과했거든요. 3월달부터. 근데 지금 5월달에 발표치가 104.1입니다. 그러니까 과열권이니까 정점을 찍었다라고 가능성을 볼 수 있겠죠. 이런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보면 선물 미결자 약정인데요. 최근에 선물 지수 차트 흐름인데 이 부분은 좀 이제 복잡해 보입니다만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차분하게. 빨간색 구간 보이시죠? 그러니까 맨 밑에 이 부분이 미결제인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미결제가 증가할 때 지수는 올라갔고 감소할 때 네. 하락했거든요. 다시 미결제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초록색 구간처럼. 미결제가 증가할 때 지수가 상승 나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미결제가 살짝 감소할 때 하락해 주잖아요. 그리고 미결제가 여기서 감소할 때 보시면 여기 정확히 검은색이죠. 이제부터. 네. 7월 7일부터 7월 8일 동안 미결제 약정이 연속으로 7월 8일 9일 동안 이틀 연속 증가할 때 증시는 강하게 하락합니다. 그리고 선물 미결제 약정이 다시 감소하는 구간 주황색 구간에서 반등 상승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미결제 약정이 3일 전부터 계속 증가를 하는데 이게 뭐냐? 선물은 현물보다 더 앞서서 추이를 보여주는 네. 거거든요.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힘, 결국 신규 포지션의 힘이 계속해서 매도 쪽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하락 구간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지션의 플레이를 본다면 선물 미결제 약정이 이제 증가하는 구간에서 지수 하락의 어떤 힘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결이 감소하는 거에 나오면 지수가 반등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미결이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주목만 하신다면 중점을 두신다면 결국은 지수 하락의 압박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갭이 계속 여러 번 발생한다는 얘기는 지수의 방향성이 불안전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걸 암시하는 건데 최근에 공교롭게도 상승 갭은 다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 오늘같이 상승했잖아요. 시초가가. 다 내려와서 메워줍니다. 그런데 하락 갭은 하나, 둘, 세 개 여전히 메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위에 440포인트죠. 이 자리는 넘어오지 않는다. 이 자리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음 거 하나 또 보면서 가면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예상 시나리오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에가 코스피, 아래가 코스닥인데요. 빨간색이 현재까지 주가 추이라면 요 초록색 구간으로 내려가는 것을 저는 지금부터 보셔야 된다고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위에 여기 아래 초록색 써놓은 게 8월 15일 날까지 8월 15일까지 3,300포인트 코스피 200으로는 440은 넘사벽 넘지 못할 것이다에 저는 99.9%를 봅니다. 그럼 두 가지만 남는 거죠. 옆으로 계속 퍼지고서 반등 나오면 옆으로 퍼지거나 네. 횡보하거나 아니면 바로 떨어지거나 떨어졌다가 반등 주거나 그럼 위쪽으로 지금 랠리는 끊겼다. 오늘 시점에서 계속 위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힘의 에너지는 끊겼다라고 저는 보니까 이 부분 여러분이 주목하면 단기적으로 최소한 2주 정도는 네. 예, 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에 유의를 하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이것만 피하면 이 소낙비만 피하면 사실상 되게 또 좋은 기회가 저점 매수 기회가 옵니다. 왜냐? 지속해서 뭐 6개월 동안 하락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만 더 디테일하게 참아만 주시면 트레이딩을 잡던 현금을 조금만 더 확보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올 것이다. 기회가. 그리고 하나 더 환율입니다. 이 환율을 보시면 여러분 특이한 점이 환율은 하락할 때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일 때 지수는 상승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럴 때부터 원화는 계속해서 약세로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1150원을 넘어왔습니다. 지수는 근데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요 하단이죠. 이 하단은 400포인트인데 이 하단은 아직도 깨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더 내려와도 할 말이 없다. 그만큼 지금 현금 확보를 좀 더 많이 해 두셔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랠리는 끊겼지만 소나기에 비유를 주시면서 현금 확보를 한다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빨간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푸드나무 키워보실래요?인데요. 이 푸드나무가 음식을 주는 나무? 이런 걸까요? 뭘까요? 수익을 주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목이죠? 네,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랭킹닷컴이라고 여러분이 검색창에 쳐보시면 네. 딱 압니다. 뭐 하는 회사냐? 닭가슴살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아니, 뭐 닭가슴살은 뭐 어디서든 살 수 있는데. 네. 저도 그게 그렇게 네. 큰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저도 처음에 이 회사를 공부할 때는 상장되고 나서는 네. 뭐 아무 데서나 쇼핑할 수 있는데 굳이 꼭 랭킹닷컴에서만 사야 돼? 이랬거든요. 근데 랭킹닷컴에 지금 현재 141만 명의 유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유저보다 회원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충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 닭가슴살 관련된 브랜드의 90% 넘는 300여 개의 제품들은 랭킹닷컴에서 다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랭킹닷컴의 성장세가 굉장히 뚜렷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윙이푸드라는 중국의 살라미, 이 자료를 하나 잠깐만 빨리 볼까요? 자료를 보시면 랭킹닷컴에 살라미가 그거죠? 햄을 말려서 그렇죠. 좀 짭짤한. 맞습니다. 맛있는, 이겁니다. 네. 네, 중국식 살라미인데요. 소세지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윙이푸드가 이제 판매하는 건데, 윙이푸드 중국 업체는 6대4를 합작사를 만들어서 올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랭킹닷컴의 닭가슴살 요 제품들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서 매출 실적이 작년에 1,000억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빠르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다만 이제 광고비가 좀 많이 나가면서 판촉비, 마케팅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조금 다운됐습니다만, 매출 증대율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 올 하반기 중국의 본격적인 진출. 원래 2019년도에 합작사 설립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진출을 못했는데 올 3분기부터 판매 제품에 대한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뿐이 아니라 동남아를 비롯해서 10여 개국하고도 수출 협의가 있어서 해외 수출하는 닭가슴살 브랜드, 네. 랭킹닷컴 성장, 이 두 가지가 푸드나무의 실적을 이끌 것이다. 네. 그러니까 푸드나무는 실적 성장주로 보신다면 지금의 주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뭐 눌러주는 구간이든 어디든 충분히 도전, 매입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과 성장 모두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푸드나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문자샵 8338 열어놨습니다. 최수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다 자세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 끝나고 유튜브 진행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이제 공개 방송 유튜브에서 최수창을 치시면 나오는데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더 네. 강조해줄 포인트가 있는데 정리해서 드릴 게 있는데 다 못다 했네요. 진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유튜브 최수창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유튜브 검색창에 최수창을 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계좌에 영향을 미치는 빨간맛 이슈들 오늘도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재미난 이야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